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 메지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지온은 선천적 심장 기형, 우리가 이제 좌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실이 하나로 태어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폰탄 환자라고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심실이 하나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제 피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이거를 수술을 한 환자를 우리가 폰탄 환자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크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피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서 많은 질병에 노출이 돼요. 피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폰탄 환자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좀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약 이름이 유데나필입니다. 말 그대로 재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지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데나필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마치고 재작년에 이제 임상 3상 신청을 했고, 작년 3월에 임상 3상 품목 허가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2차 임상 3상을 하게 돼서 제가 재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평가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P값이 0.05 이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0.09가 나왔어요.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P값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0.05라 그랬잖아요. 0.05의 뜻은 100명한테 약을 투약했는데 95명 이상한테 약효가 나오면 P값이 0.05 이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이 약은 효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0.09가 나왔다는 얘기는 91명한테만 효과가 있었고 9명한테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좀 사연이 있어요. 폰탄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최고 이제 산소 섭취량이 정상인의 80% 이상 되는 환자를 이제 저희가 슈퍼폰탄이라고 하는데, 1차 3상 임상에서 투약자 200명 중에 무려 50명이 슈퍼폰탄 환자였습니다. 정상인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임상 환자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P값이 이제 완전히 왜곡이 된 거죠. 슈퍼폰탄을 뺀 P값은 0.023이었어요. 이런 환자들을 좀 잘 걸렀다라면 품목 허가를 받고도 남았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폰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 약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 이제 이 약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라고 그러죠.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었고, 이 회사도 이때까지 없는 약을 만들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슈퍼폰탄 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DA도 놓친 부분이고 이 회사도 놓친 부분이고, 그래서 좀 실수가 좀 있었던 거죠. 품목 허가 실패를 했으니까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FDA하고 여러 차례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럼 2차 임상 3상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임상 조건과 품목 허가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이제 합의를 합니다. 아까 그 P값이 이제 0.05가 품목 허가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0.1 이하만 나오면 허가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슈퍼폰탄 50명 포함돼도 0.09였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효능 한 번 더 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고, P값 0.05 이하가 안 나오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실패로 간주하거든요. 근데 0.1까지 봐주겠다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봐요. 엄청나게 지금 FDA 쪽에서 완화를 해준 거고요. P값만 놓고 본다라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슈퍼폰탄 빼고 0.023이 나왔는데, 이번에 2차 임상에서는 슈퍼폰탄 환자 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0.1로 해주겠다? 100%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슈퍼폰탄 환자 빼고 한다. 두 번째로는 P값을 0.1까지 해주겠다. 이게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이란 말씀드렸고, 회사 안에서는 이제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차 임상에서 이제 임상을 30개 병원에서 했어요. 근데 29개 병원에서는 약을 먹은 사람들이 효능이 더 잘 나오고, 최고 산소 포화도라고 그러죠. 그 1차 지표가 더 잘 나오고,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지표가 떨어지고, 이렇게 투약군이 위약군보다 훨씬 더 수치가 잘 나왔는데, 한 병원에서는 그 수치가 반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라벨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 2차 임상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나오는 로 데이터를 그냥 다 보내줘. 우리가 중간에서 다 수집해서 통계 분석은 한 군데서만 할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각 병원에서 그걸 다 했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다 우리가 수집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조치인 거고,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이제 그 CPE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산소 마스크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최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장비가 각기 달랐대요. 그럼 우리가 뭐 우리 체중계도 사실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올라가면 약간씩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 장비가 통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숫자가 왜곡될 수 있겠다. 하나로 통일하겠다. 만약 이 장비가 없으면 매지온 측에서는 사서 보내주겠다. 이걸로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17일 금요일 밤에 FDA로부터 2차 임상 3상에 대한 서류 접수가 됐던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1차 때 이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IND라 그러는데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승인 절차는 없고 30일 이내에 수정이나 보완 요청이 없으면 자동 승인된 걸로 간주한다고 해요. 1차 때 받았던 IND 승인 번호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해서 3상은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매지온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알겠다. 그냥 굉장히 좋은 조건에 FDA 합의됐고 2차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성공한다라면 이제 뭐 품목가 당연시 되는 건데 임상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폰탄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DB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차를 진행하면서 매지온에서는 이제 DB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폰탄 환자 수천 명에 대한 DB가 다 확보됐고 어떤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등록이 돼서 다니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DB가 있으니까 접촉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FDA에서 승인이 떨어져도 병원마다 또 이제 이 임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승인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걸 IRB라 그래요.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적으로 이제 같은 약을 가지고 한번 승인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이걸 다시 또 재심을 한다 했을 때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새로운 병원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는 좀 미리 행정 절차를 좀 진행을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유데나필의 복용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12세에서부터 18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뭐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전에 이제 임상을 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1박 2일로 했어요. 검사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심장 스캔도 하고 뭐 혈관도 측정하고 뭐 그러면서 그럼 사실상 이제 1박 2일로 하다 보면 학교를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얘네들이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임상 참여하려고 그러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학교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좀 너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완전히 효능이 확인이 된 약도 아니고 임상 약인 거잖아요. 많이 반대를 했어요. 한 1,500명 정도 이제 환자 리크루팅을 했는데 이 중에 한 500명 정도가 부모 반대로 임상 참여를 못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약 자체가 안전성이 좀 검증이 덜 됐다 그래가지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임상 3상에서도 안전성이 한번 검증이 됐고 또 추적 관찰 한 4년 동안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서 FDA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임상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피 한번 뽑고 아까 CPC라 그랬죠. 마스크 끼고 자전거 한번 타면 끝나요. 그래서 3-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부모 동의율이 높을 거고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더 쉬울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년이 걸린 이유는 환자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상 보고서 작성에도 최소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2년 이내 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DB가 더 확보돼 있죠. 그 임상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임상 보고서도 지금 이제 최단 기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CRO 업체가 이제 IQVIA라는 곳인데 지금 매지온에서 2차 임상 3상을 담당하는 것이 IQVIA인데 통계 분석이 한 달,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이 1.8개월, 그럼 2.8개월이잖아요. 전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 끝내겠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그 임상 결과보고서 작성 기간 중에는 이게 제일 짧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임상 3상 첫 번째 한번 1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 다 뽑았어요. 지금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최고 산소 포화도 1차 지표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지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 시간도 굉장히 짧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끝내겠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최단 기간 1년 이내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까지 나오는 거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2월 안에 아마 FDA 품목허가 재심사 신청할 것 같아요. 12세 이상부터 투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약 가능한 한 환자가 25,000명 정도 미국 안에서 추정이 되고 있고 1년치 약값이 1억 정도 됩니다. 1인당 1억.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보험 적용 받아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겠지만 회사 측에 들어오는 금액은 1억 이상 된다고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1년에 이제 뭐 한 2조 8천억?
환율 따라서 3조 정도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치료제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시장에 침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투라는 게 기존에 있던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수술만 받고 그냥 방치되던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10%, 그 다음에는 뭐 20, 30%, 30, 40% 이렇게 이제 약을 복용하는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거죠. 폰탄 환자들은 나중에 이거를 정말 비타민 C처럼 먹는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품목 허가만 나온다라면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대한 싸움이긴 합니다. 삼상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고 품목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그러면 빠르게 잡아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좀 힘들긴 한데 품목 허가만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폰탄 환자, 슈퍼 폰탄 환자 포함해서도 0.09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기준 합의한 게 0.1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FDA가 이게 메지온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자국 기업이었으면 그냥 해줬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지온의 유데나필 FDA 2차 임상 3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